자, 또 우리가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위드금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최희마의 일발 장전. 맨날 총을 마련하려니까 힘들긴 한데, 자, 오늘도 쏴봅시다. 주제는 차세대 팡이라는 개념이죠. 요즘 뭐 마가라는 표현도 하지만, 팡이 뭔지는 이제 대충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 않겠어요? 뭐죠? 네. 넉넉히 지 말라니까요. 자, 페이스북. 네. 그럼 제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페이스북, 네. 아마존, 구글. 네,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죠, 넷플릭스는. 어제 그 미국에 이제 나오는 기사 중에 미국의 액티브 주식 상장 지수 펀드 ETF 중에 시장 점유율이 30%에 해당되는 회사 이름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운용 자산이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7조 원인데 차세대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혁신 기업 5곳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지분이 지금 10% 있고, 뭐 유전자 진단 뭐 기업 인비테라는 기업이고, 뭐 스퀘어라고 하는 디지털 결제 업체. 어제 디지털 결제 우리 뭐 기업 뭐였죠? NH는 한국사이버결제,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뭐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도 뭐 상승을 했는데, 자 제약회사도 있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기업. 뭐 스트리밍 기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것에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저 대규모의 그 ETF가 저렇게 구성을 했다면 우리도 과연 무엇을 연관지어서 그들에게만 팡이 있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요즘 네. 요새 BBIG라고 BBIG, 빅스라고 뭐 빅세븐이라고 하죠. 빅세븐. 네. 네. 그래서 사실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아침에 못 골랐어요. 못 골랐기 때문에 두 분한테 제가 조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 과연 무엇이 오늘 또 등장할 것인가. 요새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신조어가 너무 많이 같아요. 팡에다가 그렇지. 최근에는 뭐 또 마그마, 저는 마그마라 그러거든요. 마그마. 마그마에다가 이제 좋은데 빅세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앞 글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것도 신조어가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테슬라라든지 디지털 결제업체 스퀘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어차피 전기차니까 전기차 관련 기업들 최근 LG화학 이틀 동안 엄청나게 떴잖아요. 어제 네. 거의 뭐 속고 11% 넘게 11%인가 떴으니까. 그 대형주가. 네. 그 대형주가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참 종목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치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LG화학을 보면서 이 자리에 이만큼 올라가? 네. 따라가야 되나? 그렇죠. 저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디지털 결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전자 결제 업체들 이미 2014년도에 그때 많이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고 그 기업들이 지금도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NH 한국사이버결제가 떴었고 그 후발주자로서 모빌리언스라든지 다나리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차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상장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결제업체들로 따라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상장 네네. 볼 예정이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IPO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으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주가로 계속 반영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고퍼. 분명히 고퍼 얘기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먼 얘기지만은 예전에 두산중국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퍼가 뭐 80배, 뭐 100배 얘기 나오면서 고평가 나왔었는데 아마 카카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스트리밍 기기업체 로쿠 이건 넷플릭스와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상 OTT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좀 많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SK텔레콤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덱스타인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영상 OTT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스트리밍 기기업체로 그 미국의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주가 가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가능성 열어두고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장처럼 튀어나온 종목이 있다라면은 네. 그쪽으로 추적 매수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본 기업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요 기업이 저는 좀 상당히 생소하던데 네. 유전자 편집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업체더라고요. 그렇죠. DNA 염기 네네. 서열. 그러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좀 네. 이렇게 줬는데 DNA 염기 서열화,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는 거죠. 앞선 김행 매니저가 뭐 합종 연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막 섞이는 거예요. 뭐 어느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런 키워드들이 계속 이제 등장하면서 상장 기업들이 나오고 돋보이는 스타들이 또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과연 또 어디에 저런 것들이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저런 기업들이 아니, 신테카바이오 내가 자꾸 얘기가 좀 들려요. 네. 내가 종목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아니, 하셔도요. 신테카바이오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그 카이노스메드라는 네. 기업이 시간에 거래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잖아요. 에이즈 치료제 임상 3상을 중국에서 실현한다고. 근데 또 막 서치해 보니까 신테카바이오하고도 이 MOU를 체결한 것이 있어요. 이 카이노스메드가. 그러면 AI 요즘 접목해가지고 또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제약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IT와 BT가 결합하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뭐 없을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빵 찾자 이거죠. 제가 이어서 그런 말씀 좀 그래요. 드릴게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기업 이름에 이제 크리스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DNA 뭐 RNA 이런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전자를 이제 자르고 붙이는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제 툴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지금 코넥스에 상장되어 그렇죠. 있어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 사실 유전자 이 가위 기술이라는 게 차세대 이제 뭐 이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독한 항암제나 이런 표적 항암제를 복용을 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환자가 이제 약효가 떨어지고 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을 이제 없애기 위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기업이 툴젠이라는 기업도 있고 예전에 이제 뭐 ST큐브라는 기업도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주가가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아 있고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ST큐브라든지 툴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기업이 또 어느 정도 또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래에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이라는 게 저는 결국 이게 사람이 이제 이 잘라내는 걸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결국 어떻게 다 눈을 이제- 보고 이게 뭐 그렇죠. 가위제다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로보틱스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많은 데이터 임상과 관련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또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내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테카 바이오 최근에 뭐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네. 추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요즘에 코로나나 뭐 치료제, 백신 이런 딱지가 없으면은 거의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는데 신테카 바이오 같이 이제 추세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우리 지금 시장이 앞으로 아주 먼 미래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 이런 기업들도 좋지만 미래에 이제 그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건가? 뭐 바이오 기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또 신약의 개발과 관련된 이 플랫폼을 또 융합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뭐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기업 중에 뭐 결국 차세대 우리나라에서도 뭐 테슬라라든지 인비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면 좋겠는데 저는 뭐 아직은 좀 민망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1대1로 대칭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대신 IT 기업 중에서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또 어저께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할 정도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몰리고 좀 있는 상황이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차원에서 뭐 미국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빵이라든지 또 새로운 또 차세된 빵 기업들이 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거다. 어제는 또 네이버가 SM에 또 1,000억을 그렇죠. 투자를 영토를 해가지고 넓히고 있죠. 맞아요. 새로운 또 그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함께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사업의 영역이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단연 또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는 네이버하고도 연관성 기업 키워드가 또 찾아보시면 기사에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 로봇 같이 이렇게 뭐 뇌수술이라든지 아주 정밀한 로봇들을 만드는 기업도 뭐 고영 같은 기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말하다 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유전자 가위를 효소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아미코젠. 네. 아미코젠이 어제 또 주가가 상당히 좀 그렇죠. 좋았어요, 막판에. 근데 주가가 들썩거리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자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어 좀 너무 주세요. 많이 가서 그런 거죠. 너무 많이 뭐. 갔나?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네. 더 헷갈리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오늘 최임화의 일괄 장전은 고형 아미코젠 신테카바이오. 저 중에 뭐 색깔 반전은 없습니다. 네,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한번 네. 참고 정도만 해보시고요. 총을 잘 쏴야 될 텐데. 김영희 매니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네, 네. 더 가야겠네. 아미코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이게 대로. 아미코젠을 어제 제가 그 아까 잠깐 홍보했었던 오후 1시에 하는 영민한 투자에서 제가 아미코젠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이 아미코젠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효소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뭐 아주 쌈박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그 리포트 내용을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네. 이제 그야말로 그 CMO 기업,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자꾸 파운드리 얘기하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 이제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MO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CMO를 이제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알아줄 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나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CMO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시밀러를 위탁 생산한다라고 치면 누군가가 이제 설계를 한 이 바이오시밀러를 그대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쉬운 거지, 여러분들. 이 바이오시밀러는 말 그대로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네.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를 배양하고 효소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합성 화의약물처럼 원소 분자 기호대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CMO들이 CMO 역할을 할 때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낼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배지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료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에요. 앞서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지라든지 이 레진 이런 걸 거의 뭐 해외 이제 바이오 기업들한테 거의 100%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 과제로도 뭐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이제 아미코젠은 그 아르시아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과 함께 지난 3월 달에 이제 뭐 MOU를 일단 체결을 해놨고 8월 달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아마 양산이 이제 개시가 될 거거든요. 합작회사를 네. 설립했는데 그래도 아미코젠의 지분율이 60%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미코젠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그 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이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미코젠도 정말 뭐 차세대 또 바이오 특히나 뭐 우리가 상당히 좀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MO 시장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또 기업 중에 하나가 아미코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지, OP 마진이 한 50%가량 네. 된다고. 저도 지금 막 얘기하니까 자료 뒤에 쭉 오네요. 네. 아마 말씀하신- CGN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네요. 국산화에 진짜 네. 성공을 한다면. 배지의 수요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네. 주요처들이 있고 아미코젠이 하나 걸렸네 오늘. 네. 얻어 걸렸네. 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뭘 하나 던져줘 보세요. 뭘 보시겠어요? 뭐 이따가 뭐 이렇게 준비하라도 있지만 네. 미국의 아까 그 IT 공룡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우리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바이오 쪽에 뭔가 이슈가 등장한 것이 있는지 뭐 그 정태현 팀장도 보시는 뭐가 있을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쪽에서는 제가 선정한 게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손댈 네. 만한 게 없나요? 지금 뭐 요 5개 중에서 바이오가 음. 2개거든요. 그리고 네. 나머지 뭐 전기차하고 전자결제는 얘기 다 드렸고 뭐 영상 OTT 같은 경우에는 아직 뜨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미코젠, 뭐 신테카 바이오 뭐 고용 기업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셔도 오늘 뭐, 아침에 네. 그 해외발 뉴스인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이제 니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근데 주가가 13%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를 조금 더 확대한다면 어제 LG화학 주가가 올랐고 오늘 그쪽에서 또 도드라질 만한 뭔가 보이는 게 있을까요? 전기차 부품업체들 LG가 갔으니까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 봐야 되겠죠. 아, 에코프로빔이라든지 밑에 뭐 H머티리얼즈라든지
해가지고 전기차 어저께 LG화학만 뜬 건 아니거든요. 네. LG화학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모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떴기 때문에 그 낚시 효과를 해가지고 같이 종목들이 오늘까지 같이 가준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씀해서 이 부분은 저는 그 기업들도 뭐 방금 말씀 다 해주셨듯이 신테카 네. 바이오라든지 아미코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이 말씀해줬는데 그냥 그거는 그 아침에 오면서 저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이 저는 상당히 좀 그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이 회사? 들더라고요. 테라퓨틱스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그러니까 유전자 저도 사실 저기 편집 적힌 기술 거예요. 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회사인데 그냥 60조, 네. 60조, 7조짜리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네. 저렇다고 하니 예,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보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김영 매니저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보내드리고 오늘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까?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이슈가 많아서 이제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도대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그냥 뭐 전기차와 IT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곁다리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같이 좀 공략하자. 요렇게 이제 한마디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전략들을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뷔페를 많이들 못 가실 텐데 뷔페 가면은 뭐 순서대로 잘 먹어야죠. 네. 김밥 먼저 먹어버리면은 아, 맞습니다. 배만 네, 부르고. 맞아요. 아, 김밥이 나쁜 음식이라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선택적인 순서를 잘 또 이따 네. 알려 주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